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크로아티아는 H조 1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와 러시아에 밀려서 유럽 예선에서 탈락이 되었고 카타르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조에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이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고 러시아와 예선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상대를 잡아냈습니다. 여전히 모드리치와 페리시치, 로브렌 등 베테랑 자원들이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아탈란타의 파살리치와 웨스트햄의 블라시치 등 베테랑과 어린 선수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인테르와 볼라치인 브로조비치는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 중입니다. 다음으로 슬로베니아는 월드컵 예선에서 크로아티아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원정에서 패했지만 홈에서는 승리를 했었고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한 미드필더 쿠르티치가 공격 전개를 잘해주고 있고 자이츠와 첼라르 등이 최전방에서 힘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일리치치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기에 확실한 스트라이커 카드도 부족합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 두 곳에 있어서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슬로베니아는 비올과 스토야노비치 등 수비 라인을 지키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중원을 지닌 크로아티아에게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호펜하임의 스타인 크라마리치를 비롯해서 페트코비치가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두들길 크로아타아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은 15위로 최종 진출은 확정이 되었고 전력과 기후가 엇비슷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같은 조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였지만 결국에는 최종전에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유로 2020에서 느낀 세대교체와 4년 전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의 아름다운 퇴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며 2018 월드컵의 주역인 모드리치, 페리시치는 아직 대표팀에 남아있습니다. 만주키치의 은퇴로 공석이 된 최전방 자리는 크라마리치가 메울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선수들이 모두 30세가 넘은 상황으로 코바치치가 있는 중원은 나름 나은 편이지만 공격진에서는 20대 초반은 물론이고 중반 선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가전 승리는 문제가 없겠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일정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비도 마찬가지로 비달 로브렌 두 30대 선수가 아직 중심에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축구 그렇지만 로브렌이 발목 부상 증상이 있다는 소식으로 다행인 점은 소사 그바르디올 등 젊은 선수들이 그나마 보인다는 점입니다.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수비진의 흔들림이 적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로브렌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슬로베니아 피파 랭킹 64위로 유명 선수들은 많지만 전력은 유명 선수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키프로스에게 패배를 하고 슬로바키아에게도 무승부를 거두며 월드컵 진출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전력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일리치치는 제외가 되었고 나이도 나이지만 멘탈적 이슈가 아직도 일리치치를 괴롭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소속팀 감독이 일리치치의 멘탈 이슈를 확인시켜준 바도 있고 일리치치가 빠지면 내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스포라르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수비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오블락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만큼 팀 플레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으며 스토야노비치가 그나마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중앙에서 영향을 끼치는 선수는 아닙니다. 상대 공격진 퀄리티를 고려하면 오블락이 제법 고생하는 매치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지막으로 아테아 직전에 러시아전 1대0 승리를 포함을 하여서 유로 이후 77경기에서 5승 2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러시아전에서 한 골에 그치긴 하였지만 그 이전 4경기에서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공격에서 나름의 위력을 발휘를 하면서도 안정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전방의 크라마리치가 득점은 물론 연계 부분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페리시치를 포함을 한 측면 자원은 물론이고 중원의 모드리치마저 준수한 득점력을 발휘 중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다만 현재 브로조비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전개 과정에서 좌우 전환 속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모드리치의 부담이 다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지난 두 경기에서 1승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1승은 키프로스 같은 약팀을 상대로 얻어낸 한 골차의 신승이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그리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경기였고 더불어서 그 이전 두 경기에서는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공격에서 성과가 꾸준한 크로아티아를 상대를 하기에 이 수비적인 약점이 더 크게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비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큰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카르니치니 그에게 꾸준히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딱히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중입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